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집 없는 전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점이 늘 걱정인데요. 이 때문에 2년마다 저렴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에서 1억 원 미만 전세 아파트가 2년 사이 40%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 시장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서울 등 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요즘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과 그 신도시, 이제 수도권 이제 모두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서울은 이제 도시 업무 시설 그 주변이나 교통이 좋은 곳,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금이 저렴한 곳에서 지금 오름세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주시죠. 최근 한 2년간 서울의 평균 전세값이 약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전세값이 더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3년 이제 한 3월 달에는 이제 송파구, 그다음 광진구, 서초구, 영등포구 순위로 이제 소폭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눈길을 좀 끄는 것이 가격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전세값 상승폭이 더 컸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겁니까? 많은 수요 때문입니까? 일단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었던 이제 저가 아파트가 이제 크게 상승하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저가 아파트 전세값을 올릴 이유가 좀 되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남과 강북의 차이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었고요. 현재 강북의 이제 저가 전세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억 미만의 그 전세 아파트는 2013년도 37,900 78가구로 이제 2011년 25,161가구에 비해 약 40% 정도 일단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대 전세 아파트도 35만 5,389가구로 같은 기간 동안 94,253가구가 좀 줄었고요. 네. 그다음 2년 새 전세값 1억 미만의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약 1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1억 원대는 약 12%, 2억 원대는 11%, 3억 원대는 10%, 그다음 4억 원대는 11%, 그다음 5억 원 이상은 8%가 올라 서울 세입자들이 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으로 좀 조사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억 미만의 전세 아파트의 지역별로 전세값의 상승폭은 강동구가 가장 높은 4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가 38%, 송파구는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렴한 전셋집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렇게 저가 전셋집들이 이렇게 상승폭이 컸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부동산 회복, 기대 심리에 대한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국내외 경기 침체 등의 이제 주택거래 불안 요소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가계 소득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든 이유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좀 발생을 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전세 매물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제 부추긴 것으로 특히 강북이 대표 주거지인 노도강의 저가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싼 전셋집에 세입자가 몰려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갈수록 저렴한 전세 아파트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의 전세값도 덩달아 오른다고 하던데요. 일단 금년 들어서는 상당한 폭으로 좀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관심은 세입자들한테 최대 관심사가 되겠는데요. 아마 금년 6월부터 이제 서울시가 공급하는 소형 장기 전세 주택의 전세값이 종료보다 아마 최고 70%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세의 한 반값 수준에 이제 공급되었지만 사업 방식과 임대료 수준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제 SH 공사는
중랑구 묵동, 그다음 서초구 양조동에서 일부 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예. 사업 방식과 임대료 산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격이 좀 조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까지는 좀 어떻게 산정이 됐길래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겁니까? 재건축을 통한 신축 임대주택을 이렇게 매입하거나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 임대주택을 이제 장기 전세로 돌려 공급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이제 국민 임대 기준으로 이제 결정하여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렴하게 해 왔는데 이 물량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래 목적인 이제 국민 임대로 이제 공급되고 시프트는 SH 공사가 직접 비용을 투입해 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SH도 그렇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도 예. 공급을 하는데요. 예.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 공통점도 있고요.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차이점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당초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약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H공사의 장기 전세는 국민 임대주택을 이제 국민 임대 입주 대상자에게 장기 전세를 공급하여 임대 보증을 국민 임대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이제 10%로 이제 이제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LH 공사의 장기 전세는 시세 결정 기준에 따라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이제 공급하고 계약금은 20%로 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들면 이제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 이제 SH 공사에서는 국민 임대를 장기 전세로 전환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국민 임대 입주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LH공사는 이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므로 입주 대상자 서로 달라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의 차이가 있으며 양 공사에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는 인정하나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앞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인상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높은 전세가 부담에 이 장기 전세 주택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잠깐 제가 이제 언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자의 저축 기간이나 그다음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수 등의 기본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3월 7일에 입법 예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소득 이제 기준인데 월 소득과 연봉이 이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고자 70% 이하인 자에게도 이제 우선 공급하는 걸로요. 그다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초과 8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약 120% 이하. 그다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강화되어 가뜩이나 장기 전세 주택 입주자가 힘든 상황인데 또 안 좋은 소식이 좀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장기 전세 주택 말고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종류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종류는 이제 국민 임대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임대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영구 임대 주택이 있고, 앞에 또 언급했던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임대 주택은 저소득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공원 임대 주택이 되겠고요. 공공 임대 주택에는 이제 5년 또는 10년 공공 임대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 분납 임대 주택, 그다음 50년 공공 임대 주택 그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달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느 예. 정도 물량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사실 3월 달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 정확한 통계 수치는 좀 알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각 지역별로 임대 아파트의 공급 예정은 3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 공급할 그 임대 아파트 총 예정 그 물량이 약 13,000가구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가 한 1,460세대, 인천시가 약 1,007세대, 강원도 약 한 506세대는 그래서 3월에 좀 공급하고 있는 좀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은 예, 드는데요. 아직도 좀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들이 참 많거든요. 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폐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임대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의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실제 사시던 분들, 주변에 그 일반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 이제 보는 시각, 여러 그 문제가 발생됐는데, 일단 제가 장점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서민들에게 이제 자기 집처럼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이사를 다니거나 일반 주택처럼 무리한 그 증인 요구가 없으므로 뭐 경제적인 부담이 덜했던 점이 있겠고요. 단점으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고 그 편견으로 인해서 자녀들 친구들이 그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좀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 특히 이제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소홀 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건 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그 발생되는 그 절도 피해가 이런 단점으로 되겠는데 일단 문제점으로 말하기는 조금 모순이 아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편적인 주거복지에 좀 힘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임대 아파트의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내세웠습니다. 어느 정도나 공급 물량이 늘어나나요? 일단 이번 그 18대 정부에서는 이제 그 공공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급 그 확대 정책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그 공급 그 예정 세대는 약 20만 원 가구 정도 지금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시범 구역 한 5개소를 이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한 10,000 가구 공급 목표로 착공에 들어가려는 현재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임대주택 8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올해 2만 한 5천여 가구를 공급할 현재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예.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나 장기 전세 주택 중에서도 좀 들어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많은 물량 중에서도 좀 입맛에 맞는 상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선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주자 그 저축 가입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청약 저축 경우에는 납입 횟수,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 수, 그다음에 해당 이제 주택 건설 지역 그 거주 기간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 이제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그 당첨 여부, 기타 이제 사업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년도 이제 도시 근로자 이제 월 평균 그 소득이 되겠고요. 그다음 부동산, 그다음 자동차 등의 이제 금액 기준 등이 있으며 이제 직장이나 이제 특히 이제 학교, 편의시설, 교통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시장과 더불어서 전세난의 대안으로 꼽히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이사철이다 뭐다 해서 때마다 들끓고 있지만 매매 시장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주택 거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주택 거래량 얼마나 줄었습니까?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일단 전국적으로 약 47,000여 가구였고요. 네. 그럼 전년 그 동월 대비해서는 어바웃으로 한 14.2%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제 수도권의 거래량이 17,276건으로 10% 이제 감소하였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은 약 3만 건으로 16.5%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이제 17.1%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강남 지역에서 이 재건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좀 가격이 반등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매매 거래는 좀 어땠습니까?
일단 서울 지역이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강남 3구는 이제 전년 그 동월 대비해서 0.6%가 증가하였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강남 개포나 음마, 그 재건축 아파트 등 그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좀 많아진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주택 거래가 감소한 데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부정적인 집값 전망에 따른 것일 텐데요. 취득세 감면 연장이 무산된 것도 많은 분들이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취득세 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취득세 감면이 그 연장 조치에 대한 지연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그 매수 심리가 이제 위축됐던 그런 그 분석이 되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종합적인 부동산 그 대책의 발표와 시행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면 거래량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주택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 어떤 것들이 좀 거래가 많이 줄었나요? 네, 이제 단독하고 이제 그다음에 다가구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한 22.8%가 감소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립 그 다세대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한 17.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는데 아파트가 약 11.9% 정도 좀 감소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주택 거래가 거의 반토막이 된 상황인데요. 긴급 처방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계속해서 국회벽에 막혀서 통과되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살펴주시죠. 일단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이제 처방전 중에서 이제 시장의 이제 그 거래 활성을 위해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유명무실화된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 폐지가 있겠고요. 그다음 양도세 관련 그 세제 완화, 그다음에 이제 총부채 상환비율 이제 DTI하고 이제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 등 그 금융 규제 그 완화와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취득세 그 감면 연장 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이제 현재 그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법안으로는 이 중에서요 취득세 감면 연장하고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한 탄력 운영,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그 야당의 반대로 인해 좀 지연될 것 같고요. 그다음 취득세 감면 연장의 경우는 그 재정의 국가 부담 문제만 해결되면은 처리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꼭 필요한 시점이지만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대책들의 실행 여부까지 좀 포함해서 앞으로의 주택 거래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현재 새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실적이고 이제 정확한 이제 인식으로 해서요. 이제 가계 부채 덫의 그 공감대 확산과 DTI 또 LTV 등 이제 금융 규제 완화로 이제 거래 정상화를 좀 실현해야 되겠다 이제 보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인해서 이제 전 월세난 해결을 위한 사실 야당 설득이 좀 여부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유효 그 수요 맞춘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 등과 공급 축소 등 해결책을 위한 그 재정 계획이 좀 마련된다면 침체된 그 주택 시장이 점차 살아날 것으로 좀 전망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